지난 시간에는 모스의 동작 모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컷업 영역, 그 다음에 오믹 영역,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영역. 각각에 대해서 수식이 달라진다. 드레인이 흐르는 전류 편식이 각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모스가 단자가 3개입니다. 그렇죠? 단자가 3개인데 일반적으로 소스 단자를 갖다가 공통으로 많이 씁니다. 소스 단자를 소스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입력 쪽을 게이트 단자로 쓰게 되고 출력을 드레인 단자로 많이 써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도 바꿔 쓰는 수가 있습니다. 콤본 게이트인 경우에 게이트를 공통으로 쓰고 뭐 소스를 입력으로 쓰고 드레인을 출력으로 많이 쓰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대다수 한 90% 이상이 소스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그랬을 때 게이트 단자를 입력 단자라고 쓰고 드레인을 갖다가 출력 단자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입력 단자니까 입력 단자에 흘러들어가는 전류가 있고 입력단에 걸리는 전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단 드레인이니까 출력단에 흐르는 전류, 출력 전류가 있고 출력단에 걸리는 전압, 출력 전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IG하고 VGS는 입력 전류, 입력 전압. 여기에 있는 ID하고 VDS는 출력 전류, 출력 전압. 이렇게 명명을 해요. 그랬을 때 이 모스가 갖는 모스의 특성 중에 세 가지로 따지는 거야. 입력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달 특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출력 특성. 자, 입력 특성은 뭐냐 하면은 입력 전압과 입력 전류의 관계가 입력 특성입니다. 어떤 소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단자가 3개 있는 케이스가 아니고 단자가 4개 있는 케이스를 많이 따지는데 4단자 망이라 그래요. 회로 이론 마지막 파트에 가면 이 4단자 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왼쪽에 있는 두 단자가 입력이고 오른쪽에 있는 두 단자가 출력 단자예요. 그랬을 때 입력이 흐르는 전류와 입력 전압의 관계를 갖다가 그래프를 그려놓든지 아니면 수식을 써놓는 것이 입력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출력 특성은 뭐겠어요? 출력 전류 ID하고 출력 전압 VDS의 관계 그래프 또는 관계식이라고 또는 관계식을 갖다가 우리는 출력 특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달 특성은 뭐냐 하면은 입력하고 출력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어서 이 4단자망이 입력의 신호가 출력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인 경우에는 출력 전압하고 입력 전류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어진 모스의 세 가지 특성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미 다 했는 걸 지금 한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입력 특성이면은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하고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관계인데 구조적으로 딱 보면 게이트 단자는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어요. 즉, 옥사이드층이 가로막고 있다고. 그래서 입력 특성에서 만들어지는 수식 자체가 뭐냐 하면은 게이트에 흐르는 전류는 저럽니다. 언제나 무조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게이트 아래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슐레이터인 옥사이드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게이트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입력 특성입니다. 뭐 그래프를 그릴 필요도 없죠. 그래프를 그리지 봐야 IG가 제로인 그러한 직선이 될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출력 특성을 먼저 생각할게요. 출력 특성은 VDS하고 ID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축이 VDS가 있으면은 ID라는 축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지난 시간에 그려놨어요. 이렇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VDS하고
ID의 관계 그래프인데 지금까지의 소자가 결정이 되면요. 출력 특성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그려놓거든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무수히 많아요. 안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그려놔서 그렇지. 여기도 있거든? 그죠?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VGS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VGS가 5V냐, 7V냐, 10V냐에 따라서 곡선이 하나씩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이 결정이 되면은 출력 특성이 오직 하나. 그래서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몇 개, 대표적으로 몇 개일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5V일 때의 출력 특성이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VS가 7V일 때의 특성 곡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정은 VGS가 6V가 되면 어디 있을까? 대충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 안 있겠나? 그렇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만 그려놔 놓으면 VGS가 얼마일 때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꺼내면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하고 모스의 모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점선 안쪽에 있을 때를 우리는 오밍 리전이라고 그랬고 오밍 모드로 동작할 때 또는 트라이오드 그 다음에 이때는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동작할 때 컷오프 모드에서 동작하면은 출력 특성이 어디 돼요? 바로 이 VDS 축 자체가 컷오프 모드이겠죠? 왜? 컷오프 모드일 때는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가 제로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는 걸 갖다가 우리는 출력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이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는 제로라는 컷오프 영역에서 쓸 수 있는 식이 하나 있고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가 KN에 2배의 VGS 마이너스 VTN 곱하기 VDS 마이너스 VDS의 자성 이렇게 쓰는 것은 오믹 리전에서 오믹 모드에서 쓸 수 있는 수식이고 세 번째 KN에 VGS 마이너스 VTN의 자성 이렇게 써놔놓으면은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만족하는 수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스가 어떤 모드로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에 흐르는 전류의 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달 특성을 가만히 들다 보니까 ID하고 VGS의 관계예요. 여기는 VGS라는 항이 없습니다. 전달 특성을 그릴 수가 없는 거고 여기는 VGS라는 항은 있지만 그거 외에 VDS 값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리기가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항을 보니까 VGS하고 ID의 관계 식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달 특성을 그리는 케이스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모스가 세츄레이션 모드로 동작할 때만 전달 특성이 있고 나머지 모드로 동작할 때는 전달 특성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전달 특성을 그리게 되면 VGS 축에 따라서 ID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려놓는 거예요. 세츄레이션 모드에서 전달 특성을 그리면은 VTN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포물선은 아닙니다. 오른쪽 반, 포물선의 오른쪽 반만 성립하는 거고 왼쪽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전달 특성이 어떤 모양이냐 보면 다이오드하고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못으로 다이오드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꼬리 사실은 제곱텀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 다이오드는 스프레이션 함수로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지. 이게 VGS가 증가함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가 같이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 다이오드 특성하고 유사한 모양의 전달 특성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VDS에 따라서 ID를 그리는데 VDS가 음이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VDS 음으로 가하게 되면, 자, 지난 시간에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가 M 플러스, 여기도 M 플러스를 드레인과 소스 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게이트 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바디 단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묶었고, 여기다가 전압을 가하고 채널이 형성이 되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을 가해서 전류를 이렇게 흘린다 그랬어요. 그쵸?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음으로 만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흐르면 되지. 그쵸? 구조적으로 보면 하등에 관계 없습니다. 그쵸? 이게 전압이 포지티브로 가든 네거티브로 가든. 왜? 채널을 이미 게이트 전압이 높여서 채널이 형성됐다면 이 전극은 전류를 흘리기 위한 구동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극성이 반대가 되면은 이렇게도 흐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단자의 이름 자체가 뭐냐 하면은 소스고 드레인이라는 것은 전자가, 이것이 N 채널이니까 전자가 소스에서 출발해가 드레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바꾸면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전자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이 단자에서 이 단자로 가요. 그러면은 드레인이 아니고 얘가 소스가 되고 얘가 드레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음으로 갖다 놓으면 단자가 바뀌거나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VDS가 음인 케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N 채널인 경우에는 무조건 전류는 드레인에서 소스로 흘러야 되지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는 흐를 수 없다. 그리고 모스는 좌우 대칭입니다. 그래서 단자를 바꿔키기 해도 안 달라져요. 드레인 단자하고 소스 단자하고 바꿨어도 하나도 특성이 안 달라집니다. 그대로입니다. 왜? 좌우 대칭이니까. 그리고 소스가 위치에 따라서 얘는 소스고 얘가 드레인이 되는 게 아니고 동작 모드에서 보니까 전자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또는 홀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출발하는 점이 소스가 되는 거고 도착하는 점이 드레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명명을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만들 때는 전류가 일로 가든 일로 가든 NP 영역이 아노드고 N 영역은 캐소드예요. 구조적으로 이미 아노드와 캐소드가 결정이 돼버립니다. 전압 극성과 관계없이. 그런데 모스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영역하고 이쪽에 있는 영역이 구조적으로는 변경이 없어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인가되는 전압의 극성을 보고 어디가 소스고 어디가 드레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